안녕하세요. 지난번에는 이제 장사를 시작하려고 준비하시는 분들에 대한 응원의 메시지를 보냈는데, 야, 에너지 넣게 다시 한번 팍팍 에너지를 보내드리고 싶네요. 회사 다니면서 무슨 장사를 하면은 돈을 벌까라는 이제 고민들을 많이 하실 건데, 자영업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자영업에는 하나는 서비스업을 판매하는 거고요. 서비스, 그러니까 에어컨 수리 같은 경우 제가 이제 얘기하면서 계속 나올 거예요. 에어컨 수리 같은 경우 있고, 또 하나는 저같이 이제 물건을 판매하는 거. 이런 자영업이 두 가지가 있어요. 자영업이 두 가지가 있는데 두 개의 성격이 조금 달라요. 그래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자금의 형태에 따라서 이제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물건을 파는 건 돈이 많이 들고요. 서비스를 파는 거는 돈이 좀 적게 들긴 하지만 그만큼 기술을 배우기 위해서 시간이라는 게 좀 소요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이해하시고, 자기가 어떠한 자영업의 형태를 할 것인가 먼저 생각하시고 진행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추천하기에는 기술을 그래도 최소한 2년에서 3년 정도 배우고 창업할 수 있는 자영업을 하는 걸 권장을 해요. 왜냐면은 자영업자들 같은 경우는 사실 월급쟁이들보다 좀 많이 벌어요. 근데 문제가 물건을 파는 장사 같은 경우는 그 돈이 많이 드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물건을 파는 자영업은 돈을 버는 구조예요. 돈을 버는 구조. 그래서 돈이 많을수록 더 큰 돈을 벌 수가 있고, 서비스를 파는 자영업 같은 경우는 돈을 많이 벌기는 힘들어요. 하지만 어느 정도 규모까지는 돈을 벌 수가 있어요. 제 생각에는 한 달에 한 1000에서 1500 정도까지는 노력을 하면은 달성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인 게 에어컨도 있고 타일도 있고, 그리고 운송업에 계시는 분들도, 운송업 같은 경우는 운송업 계신 분들은 한 달에 1000만원 찍지는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예를 들어 보면은 대략적으로 700에서 800 정도 찍는데, 대신 굉장히 안정적으로 그게 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가 있으니까 본인이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난 이걸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판단하셔가지고 그래서 그걸 선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일 많이 하는 게 사실 음식 장사인데요. 음식 장사 같은 경우는 서비스를 판매하는 거라 저는 생각을 해요. 음식 장사, 식당 같은 경우는 재고가 별로 없어요. 재고 부담이 적어요. 대신 그거를 어떠한 부가가치를 만들어내잖아요. 그래서 판매하는 건데, 식당 장사 같은 경우도 그렇게 쉽지가 않기 때문에 그 장사를 배우는 준비 기간이 상당히 필요해요. 그런 걸 이제 좀 이해하시고, 그리고 그에 따라서 내가 어떠한 형태로 가겠다고 하시면은 거기서 이제 아이템을 잡으셔야죠. 아이템. 그러니까 제 생각은 그래요. 집안에 돈이 좀 여유가 있다 그러면은 이제 물건을 파는 거 방법으로 가고, 집안에 돈이 좀 여유가 좀 적다, 나는 흑수저다 그러시면은 기술을 판매하는 거를 선택을 하시고, 기술을 판매하는, 그러니까 서비스를 파는 거를 선택을 하신 다음에 거기서 이제 아이템을 찾아야죠. 나는 타일을 할 거야. 나는 나는 뭐 에어컨을 할 거야. 나는 뭐 냉동기 수리를 할 거야. 나는 뭐 기계 수리를 할 거야. 휴대폰 수리를 할 거야. 아이폰 수리점도 그 사설 수리점 같은 경우도 상당히 많잖아요. 그럼 난 그런 걸 할 거야 라고 선택을 하시고 거기서 기술을 배우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자동차 공업사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제 얘기를 잠깐 말씀드리면, 제가 32에 군대 나왔을 때 뭐가 똥인지 대장인지도 모르잖아요. 뭐가 뭔지도 모르고, 그때가 내가 뭐 해야 될지 모를 때가 제일 힘들었어요. 저는 계속 자영업을 하고 싶었어요. 왜냐면은 딴 이유가 아니라 32에 사회에 나와서 바보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안 쫓겨나고 싶은 거야. 더 이상 어디서 안 나갔으면 싶은 거야. 내가 하는 일을 계속 했으면 좋겠는 거야. 그냥 죽을 때까지. 이해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 방법은 자영업밖에 없구나 항상 그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우선은 뭐 건축회사 들어가서도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하면 자영업을 찾을 수 있을까, 항상 그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지게차 하는 형님들한테도 물어보기도 하고, 뭐 다른 형님들한테도, 운송하는 형님들한테도 물어보기도 하고, 어떻게 자영업을 시작해야 되냐, 그런 것들이 이제 그런 것들을 제일 많이 물어보고 고민하고 그런 시간들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35에 정육점 가가지고 일을 배우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어쩌면 운명 같은 그런 시간을 좀 보냈어요. 한 달에 130만 원 받으면서 운명 같은 그런 시간을 지내고 나서 이 정육을 했는데, 돌이켜 생각하면은 제 선택은 정말 잘못된 거였어요. 왜냐면 저는 가난했거든요. 흑수저도 완전 바닥 흑수저인데 가지고 있는 돈도 없고 와이프는 있고, 그런 상태에서 이 물건을 파는 마트류를 한 게 저는 굉장히 후회가 돼요. 어떻게 보면 큰 돈을 벌 수도 있긴 한데, 그 큰 돈을 벌기 전에 재고 부담이나 그런 것들, 그리고 돈을 어떻게 끄는 것들이 너무 힘들었어요. 지금에야 뭐 냉장고 안에 뭐 2천만 원 정도의 재고를 그냥, 그게 적게 가져가는 거예요. 적게 그냥 이렇게 돌리고 하는데, 장사 처음 시작했을 때 결제 대금으로 해서 수입육이 한 1,500만 원에서 2천만 원을 준 적이 있어요. 너무나 두려운 거예요. 심적 부담이 장난이 아니에요. 지금 뭐 수입육에 예전 같은 경우 뭐 한 달에 뭐 3천만 원, 4천만 원도 줘야지 하고 주는데, 그게 한 시간이 한 4년에서 5년 정도 지났을 때 주면 되지 뭐. 그런데 그 시작할 때는 진짜 그 심적 압박감이 장난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이 정육을 시작한 거를 후회를 많이 했어요. 차라리 에어컨이나 아니면은 그 기계 제조 쪽을 배우는 게 낫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후회를 많이 했거든요. 선택은 여러분의 몫이고요. 저는 그런 두 가지 길이 있으니까, 그런 길에서 본인이 선택을 하시고 아이템을 선택하시고 그 아이템 선택한 거에 대해서 준비하시면 됩니다. 두 가지 길이 준비해야 될 게 틀려요. 왜냐면 돈을 버는 방법이 틀려요. 돈을 버는 방법이. 그거는 두 가지 길에 대한 거는 다음 시간에 말씀드릴게요. 감사합니다.